자, 수학 컨텐츠 오늘 진행할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어갈까 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제 얘기랑 이제 조건 얘기를 했었다면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집합 얘기로 잠깐 들어가기 싶습니다. 아직 명제랑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한 건 아닌데 나머지 얘기는 집합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를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명제라는 게 있었고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키가 크다 이런 거 안 되죠. 잘 논의를 거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크다라든지 예쁘다라든지 이런 거는 명제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뭐 x나 y 같은 어떤 정해지지 않은 대상들이 들어가가지고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정해지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명제의 예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기 라이브 때 볼 수 있는 게임이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랑 라비리비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라는 게임의 개발에는 프로젝트 문이 참가했다 라는 참인 명제를 하나 들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비리비의 개발에 대마유가 참여했다.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에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제 이 두 개가 다 참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죠. 라오루와 라비리비는 각각 푸문과 게마유가 개발에 참여했다. 이제 라오루에는 푸문이 참여했고요. 라비리비에는 게마유가 참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제를 논리 곱으로 묶은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 문장도 역시 참이 됩니다.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명제 두 개를 연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가지의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이끌어낸 거죠. 지금 명제를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진리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그 문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명제의 학습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몇 가지 가져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x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대상이 들어간다 그랬죠. x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이거는 이제 x가 어떤 행성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지구면은 참일 거고 명왕성이면 거짓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FPS 게임이다. x가 오버워치가 되면은 참인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너가 되면은 거짓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축구랑 관련된 조건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연예인에 대한 조건을 하나 떠올려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떠올리고 이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통 이제 이 문장 자체로 뭔가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태양계의 행성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x에다가 끌고 오게 되죠. 이를테면은 태양은 태양계의 행성이었나? 뭐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인가? 다른 것들도 한번 또 떠올려 보죠.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이었나?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x 자체는 이제 뭐 주어로서의 역할만 하고요.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x가 FPS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오버워치는 FPS 게임이었나? 서든 어택은 FPS 게임이었나? 이런 것들이 x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이 될 거고요. 다른 게임 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라든지 라비리비 같은 게 x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장은 거짓된 문장이 되죠. 그렇다면은 라오루나 라비리비 이런 것들은 제끼고 FPS 게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PS 게임이라는 이 범주에 문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 진리로부터 어떤 사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은
조건 같은 경우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명제랑 조건의 학습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집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숫자가 지금까지는 여러 개 들어갔었지만 지금 와서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대상이 들어가도 되죠. 방금 집어넣었던 것처럼 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버워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대상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태양계의 행성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뭐 지구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잘못 알고 태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것까지는 괜찮아요. 적어도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떠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버워치는 태양계의 행성이니? 그런가? 텔레비전은 태양계의 행성이야? 일단 우주를 떠돌아다니긴 하잖아. 뭐 텔레비전을 우주에 던지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점 일탈을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야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 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자고요. 우주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물체들, 이를테면 뭐 지구, 뭐 화성, 이런 여러가지 태양계에 실제로 있는 행성들도 있겠지만 태양이라든지 알파 센타우리가 행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소행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아스테로이드 벨트 이런 거에 막 돌아다니는 소행성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우리 얘기를 조금 한정을 해보자. 이렇게 범주를 한정을 짓는 이런 과정이 논의 속에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집합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범주에서만 딱 얘기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 때 필요할 얘기일 것 같고요. 집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을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태양계의 행성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따로 있겠죠, 그죠? 집합에 들어가는 대상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 이제 집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고지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A가 뭐냐면은 태양계의 행성들이야.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A야. 그 A들을 모아놓은 게 이 집합이야. 대상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수성도 있을 거고요, 금성도 있을 거고요,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태양계의 행성 전체죠. 8개의 대상이 모여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태양계의 행성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집합은 이런 식으로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집합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대상들을 쭉 나열해 놓는 방법으로 집합을 설명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들이 이제 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합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아이템 창을 딱 켰을 때요, 창 닫는 거 있고 아이템 검색하는 거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막 있잖아요. 뭐 공격력, 뭐 공격 속도, 뭐 생명력 흡수, 뭐 요런 거 쫙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건데, 이 A들은 공격력을 높여주는 아이템, A가 공격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조건을 딱 달아 놓으면은요, 이 조건에 따라서 아이템들이 사사삭 걸러지죠, 그죠? 뭐 롱소드도 있을 거고요, 도란검도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나오는 게 3.1채던가 뭐 이런 것까지 공격력 버튼을 딱 누르면은 공격력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이 짜라락 하고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집합 안에다가 가둬주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공격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의
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자라고 했을 때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말자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카테고리, 그런 것들이 다 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근처에 집합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학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